성은 잊혀진 봄날의 기억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모든 것이었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선 잊고 살았다는 거요. 77세 진갈숙 할머니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봄날 햇살 같은 따뜻함도 있었고 눈 내리는 겨울밤처럼 쓸쓸한 그림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시절.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창가에 남아있는 시간에 시작되던 하루. 작은 손길 하나에 웃음 짓고 아이들의 한마디에 위로를 받던 시간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사람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가 천주 돌보기를 멈춘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무기를 견뎌낸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사랑과 상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눈물도, 웃음도, hum들도, 희망도 함께 담겨있는 이 이야기 속으로요. 한편 그때는 그 웃음이 전부였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매일 아침 5시면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면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어둠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민준이와 은서, 두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며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밥을 짓고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두국을 다려놓고 7시가 되면 아이들을 띄우러 방으로 들어갔죠. 은서야, 민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드럽게 등을 끄덕이며 불러도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단지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며 보이는 그 반짝이는 눈동자. 그 작은 얼굴에 퍼지는 생기 넘치는 미소는 그 자체로 제 하루의 시작이자 보상이었어요. 그 웃음 하나로 저는 모든 피곤함을 잊곤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할머니, 어제 학교에서 말이야. 오늘은 체육 시간 있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 수기감진 심리와 사랑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손을 잡고 등조기를 걷는 동안 길가의 이름 모를 들고들 함께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눴던 그 순간들. 학교 앞에서 사랑해요. 할머니 하고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돌아오던 길. 저는 참 행복했어요. 저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았죠. 처음엔 아주 작은 전화였어요. 아이들이 TV 앞에 앉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더니 어느새 손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유튜브 틀어주세요. 할머니, 게임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고 게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잘 몰라. 민준아, 은서야, 할머니가 나중에 데워볼게. 말했지만 그 아이들의 신나는 표정은 제 가슴에 콕콕 찔렀죠. 가장 큰 충격은 민준이가 컴퓨터로 숙제를 하다 제가 실수로 저장하지 않고 종료시켰을 때였어요. 할머니, 이거 나 1시간 동안 한 숙제예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반해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 간식만 챙겨주며 그 아이가 다시 처음부터 숙제를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슬픈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세상 속도를 따라가기엔 나는 너무 느렸어요. 스마트폰 교실도 다녀보고 복지관에서 컴퓨터 기초도 배우려 했지만
그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수업이 끝나면 기본 내용의 절반도 기억나지 않았고 은서가 말한 할머니 카톡으로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조차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죠. QR코드, 인플루언서, 플랫폼, 커리큘럼. 이제는 집안에서도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아이들은 귀찮아하거나 그런 것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말문을 닫게 되었어요. 손주들이 자라며 학업 수준도 높아졌고 중학교 수학 문제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그들에겐 점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이건 영어 해석이 아니고 문법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저는 멍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내장 사람이란 일인의 갈등?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가까웠던 딸과의 갈등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처음엔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점점 책임지는 것이 되어갔죠. 어느 날 민지미가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길래 저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민준아,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그게 순서야. 그런데 그걸 들은 딸이 다급하게 말리더군요. 엄마,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아이들 자존감 떨어져요. 자기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줘야 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숙제는 해야 할 일이니 당연히 하라고 한 건데 그게 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걸까요? 또 한 번은 링서가 친구랑 다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조금 참아야지. 먼저 사과하면 사이 좋아져. 그러자 딸은 또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애들은 감정에 엉뚱하지 않도록 키워요. 사과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감정을 먼저 이해해줘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내가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너무 낡았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딸은 현대식 육아 방식이 더 아이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었고 저는 옛날 방식이 더 인내와 예의를 가르친다고 믿었어요. 그 차이는 점점 감정적인 언쟁으로 이어졌고 삶의 날에 상처만 남겼죠. 엄마는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하잖아요. 너는 엄마가 뭘 말해도 무시하잖니. 말이 오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우리는 둘 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같은 마음이었지만 서로 너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5장 보이지 않는 부담, 그리고 침묵. 갈등은 감정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생활비, 학원비, 간식비, 교통비. 처음엔 할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은 제 통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이어폰 너무 갖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결국 20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줬죠.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이 넘었고 책값, 학용품, 두고 용돈까지 더하면 제 연금과 남편의 유산으로 모아둔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딸은 엄마가 알아서 써요. 나중에 드리지요. 라고 했지만 실상은 반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제가 말을 안 하고 제 돈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이들 앞에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은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친구들 다 여름방학에 해외여행 갔다 왔대요. 우리도 가요. 제발. 해외여행은커녕 동네 놀이공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청춘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말에 그건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어디서도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6장 늙는다는 건 매일 조용히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는 사이 몸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피곤함, 숨가쁨.
그 모든 게 내 속기 때문이라며 버텼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삽디뎌 넘어질 뻔했을 때 저는 비로소 인정했어요.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초기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누가 저 대신 손주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딸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고 민준이와 은서는 한가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가끔 민준이가 할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허리를 붙잡고 잠 못 이루던 그 시간들. 계속 이어진 피로감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게 아닐까? 일곱장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날을 맞이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났지만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집안에 서서 냄비에 밥을 안 치고 반찬을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되었죠. 피곤함이 가득한 눈가, 자꾸만 굽어가는 어깨, 텅 비어 보이는 표정. 이 사람이 누구지? 순간 제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말수가. 그 목소리는 낯설고도 낯설었습니다. 8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고 싶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천고만했던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마음속 어디에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노년에도 늦지 않다. 내 삶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다큐였어요. 그 안에 나온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느라 평생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매일이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저도 모르게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을 열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딸에게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는 이제 조금 쉬고 싶어. 딸은 놀랐지만 제 진심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드셨죠? 이제 엄마 삶도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9장 처음으로 내 시간을 가진 하루.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떴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죠. 젊었던 나, 아이들을 키우던 나, 그리고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말수가, 이제는 너를 좀 더 사랑해도 돼. 그렇게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어요. 가까운 도서관에 등록해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복지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시 다녔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어렵고 터치 한 번이 잘 안 됐지만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즐거웠어요. 10장 내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며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모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을 돌보며 웃고 울었던지요. 딸과 갈등했던 날, 혼자 앉아 울던 밤들. 처음에는 그저 쓰고 또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줄을 적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사랑했기에 힘들었고 사랑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 문장을 쓸 때
제 인생의 고단함이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글들을 모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았어요. 글을 읽으며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가 됐어요.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붙이는 따뜻한 약처럼 느껴졌어요. 11장 손주들과 다시 이어진 마음의 틈. 어느 날 블로그에 쓴 글을 인쇄해서 책처럼 묶어놓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걸 본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저는 치죽게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요즘 쓰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 민진이 이야기도 들어있어. 은서는 조용히 책을 들춰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읽어봐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점점 멀어졌다고만 느꼈던 손주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서가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 이야기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작지만 따뜻한 손길은 그동안 무너졌던 제 마음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 주었어요. 12장 다시 피어나는 일상, 다시 웃게 되는 날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공원에서 걷기, 가끔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기. 예전 같으면 이런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제는 그 조용한 시간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도 변화를 느꼈는지 이따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엔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표정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하니 가족에게도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예전엔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속으로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하고 한숨 쉬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은서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이건 그림 그리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작은 대화 하나요. 우린 다시 가까워졌어요. 13장 세상과 연결되는 지금 나를 이해하는 시간. 블로그 활동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글쓰기 특강 강사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떨렸지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수락했죠. 간일 첫날 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은 과거의 제 모습 같았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너무 안 듣고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울던 어느 할머니의 눈물이 제게도 깊은 위로가 되었어요. 양해장 행복이란 결국 나를 아끼는 데서 시작돼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예전엔 자꾸 뭘 해주시려고만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때로는 무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매일 손주를 돌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사랑은 상호를 존중하고 거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따뜻하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15장 노년의 진짜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나답게 살자. 오늘도 감사하게, 사랑하게, 편안하게. 가끔 손주들이 와서 놀다 가고, 가끔 딸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고, 그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한 기적처럼 느껴져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기까지 걸린 세월이 비로소 저에게 깊은 지혜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나무리 이야기 여러분께 드리는 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멈춰서서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야, 너도 소중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답니다. 이제 당신만의 인생도 다시 써내려가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어요.